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시장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워낙에 최근에 투심이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미증시까지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또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또 이제 급락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이 젠슨왕의 이제 지분 매각 소식,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하락 기조를 또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도 이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점을 확보했었던 구간 820선 혹은 830선 근처 구간까지 도달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아마 저는 6월달,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약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6월달 동안에 아마 저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6월달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7월달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또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2분기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 3분기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3분기부터 또 새로운 이슈들이 다가온다라는 부분입니다. 3분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또 실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소비를 또 어느 정도 배경 삼아서 소비에 힘입어서 미국이 또 경제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소비에 대한 여력이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도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슬슬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3분기로 진입을 하게 되는 현재 이 구간에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힘이 약하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주눅들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기보다는 매수할 준비를 해서 다가오는 3분기에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주도주 종목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마 이제 워낙에 코스닥 종목들이 또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지수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나는 소외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제가 또 이제 그동안의 업앤다운 시간에서 이야기했었던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을 또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야기할 섹터군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이에요. 제가 최근에 전선과 전력 설비 쪽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수급이 살아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업앤다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전선 전력 설비 쪽이 최근에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룡산업이 금요일 날에 상당히 또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가고 나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여전히 좀 잘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수급이 좀 잘 살아있는 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
지금 보게 되면 생명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최근에 한 차례 수급이 들어간 구간,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 또 한 차례 더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 자체도 오늘 그냥 살짝 쉬어가고 눌리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지금 현재 힘을 어느 정도는 비축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는 그나마 그래도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종목으로 한번 이 수익을 좀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력 설비 전선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고서 종목들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반드시 살아있는 종목을 건드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가 활발하게 매매를 했었던 때 대비해서 예탁금이 많이 줄어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힘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힘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종목들이 예전 대비해서 활발하게 순환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의미해요. 힘이 세게 되면 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나왔을 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도 예탁금이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막 순환이 도는 그러한 장세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장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빠져나가고 개인들도 지치면서 돈을 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예탁금 자체가 제한이 되게 되면서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진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죽어있는 종목, 즉 힘이 없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시장에서 죽은 종목들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예탁금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접근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힘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을 골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죠.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 번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전선이나 전력설비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시장 워낙에 종목들이 힘이 많이 빠져 있지만 그나마 수급이 잘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번 주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보고서 설명을 드렸느냐라고 하면 재료용 산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금요일 구간에 상당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금요일 구간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이 어느 정도 추세를 좀 갖춰 나가다가 8,000원 구간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금요일 날에 앞선 구간을 싹 삼켜주는 강력한 수급이 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를 전혀 그리지 않고 이 봉을 채우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재료용 산업이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갔구나.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힘이 있는 살아있는 종목이 되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재료용 산업과 동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세명전기였죠. 오늘 또 이제 업앤다운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또 이제 VI 걸리면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떠한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에 들어간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에 또 수급이 큰 폭으로 유입이 됐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폭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매물 구간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선 전력 설비 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수급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유입이 되면서 살아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또 강조를 드린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주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상당히 좋은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뭐 태광이나 뭐 혹은 이제 뭐 성광밴드 이러한 종목들 상승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들 조선주에 또 상당히 관심이 높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이러한 종목들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태광을 지금 접근하시기보다 성광밴드나 한국카본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하시기보다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을 오히려 접근을 하셔라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테크노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성광밴드나 뭐 혹은 이제 한국카본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빠졌거나 혹은 수급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이러한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뭐 데크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조선 자재 쪽을 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최근에 또 상당히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안정적인 실적과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수급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적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저번 주에 바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고 딱 8,040원 정도 구간의 안내를 드렸었죠. 자, 그러면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조를 드린 가장 기준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강력한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 목요일까지의 수급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들어가죠. 그러면서 제일테크노스가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같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급을 밀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무언가 사모으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수급을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니까 바로 그 다음 날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안내 드리고 나서 바로 그날 9,900원까지 급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20% 넘는 그러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그때그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죠. 조선주나 혹은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와버리고 있는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을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그 전에 그때그때 구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 좋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목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이 종목들의 뭐 실적적인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목들을 지금 이제 제가 선별을 할 때 미리미리 다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인가? 그렇지 않은 종목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인가? 그렇지 않은 종목인가? 결국에는 현재 시장의 힘이 많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장 먼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6월달 지나가고 7월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왜 많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코스닥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상승 나온 구간도 여러분들이 전혀 사실 체감을 못 하셨을 겁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코스닥, 코스피 상승 나오는데 도대체 내 종목은 뭐가 올라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한 2개월 정도 동안 종목들이 많이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3분기는 분명하게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최근에 대형주들이 막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대형주들 약간의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림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이 막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3분기에는 약간은 그림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많이 눌려 있었던 제일테크노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죽어 있는 종목에서 살아 있는 종목이 되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7월 달부터는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종목일 것 같아서 DS 단석을 한번 이제 가져왔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서 워낙에 상장하고 나서 쭉쭉쭉 49만 5천 원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9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자원 사업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이제 상장 초기에 워낙에 이제 기대감이 좀 쏠리다 보니까 주가에 프리미엄이 좀 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프리미엄들이 다 빠지고 나서 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앞선 이 매물을 삼켜주는 수급이 들어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 단석도 지금 현재 저가에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딱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었죠. PNT와 대주전자재료, 조타.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 제가 3월 달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후속주로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테이펙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테이펙스 제가 3만원 구간에 안내드리고 나서 3만 6천원 구간까지 워낙에 수급이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드리면서 PNT 후속으로 테이펙스 보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DS 단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에코프로, P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아직까지 말씀 안 드리고 있죠. 왜 아직까지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을 안 드리느냐?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낼 만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닥을 지켜주느냐 요거를 봐야지 이 종목이 지금 살아있는가 요거를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접근함에 있어서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눌렸잖아요. 대주전자재료나 혹은 PNT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또 바닥 잡았으니까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PNT와 대주전자재료가 엄청 급등이 나왔잖아요. 얘네들도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눈에 띄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종목이 됐으니까 급등이 나온 거예요. 대주전자재료도 어때요? 제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음극재 관련해서 하반기까지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보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강력한 수급을 밀어줬죠. 저가 부근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종목이 되면서 힘 있는 종목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도 급등 나온 종목들은 결국에는 다 살아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살아있는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는 거고 2차전지뿐만 아니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로봇이든 바이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장은 예탁금의 범위 자체가 상당히 줄어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줄어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상황에서 힘이 강한 종목을 잡아낼 수가 있어야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7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는 기회가 어느 정도는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탁금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내면 결국에는 또 7월 달에는 가는 종목들은 가줄 거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가는 종목들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일테크노스든 혹은 뭐 세명전기든 이러한 종목들처럼 그림을 만든다니까요. 저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잡아주면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구별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시장은 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목을 건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7월 달에 혹은 3분기에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어찌됐든 좋아지는 장세더라도 예탁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시장이 최근에 좋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가는 종목을 구별해내는 연습, 시장이 어찌됐든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새롭게 또 순환이 나올 준비를 할 거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잘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서 3분기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래도 조금 더 2분기까지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를 저도 한번 이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 또 꼭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이번 주에 오늘 야간 방송도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 방송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내용, 좋은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후장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